자, 역시나 이번 주 한 중반까지도 딥시크 여파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만큼이나 타격이 컸던 섹터, 바로 전력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괜찮은 건지, 이 사이클, 호황이 맞는 건지 분과 함께 다시금 돌다리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력기기를 다 뜯어보겠습니다. 네. 딥시크,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전력으로 가능하다, 사용이. 이게 가장 큰 또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전력기기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네. 저전력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니까 전력기기의 수요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 앞서서 이제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력기기도 뭔가 아이템이 변하는 거 아니냐. 요 두 가지 질문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가 하락은 상당히 전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딥시크와 오픈 AI의 뭐 기술적인 차이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전력기기 회사인 이튼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실적 발표에서도 주요 내용이 이제 딥시크였는데, 이 경영진에서 한 말이 상당히 인상 깊거든요. 뭔가요? 데이터 센터양 수주 잔고는 지금 7년치가 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딥시크 이후에 이튼의 경영진들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과 미팅을 했는데 투자에 대한 분위기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뭐 그 전력기기 아이템도 변압기 들어가는 거 그대로 쓰고 스위치 들어가는 거 그대로 쓴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 저전력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좋아지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져 있던 수주 잔고가 더 매출액 전환이 빠를 거다.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튼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오히려 뭐 전력기기 업체들은 딥시크가 나오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얘기대로 흘러간다면 우리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지금 대답 한마디로 모든 우려가 지금 해소되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전력기기 본연이 갖고 있던 모멘텀 중에 하나는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AI 투자 유치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슈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과연 국내 전력 업계에 얼마만큼 호재가 될 것인지, 사실 이튼 같은 기업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 3사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한국 3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이제 전력 수요 상향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GDP는 계속 성장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동안 동북아시아 3국이 다 공장 노릇을 해줬고 소프트웨어와 금융 위주로 GDP가 성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 게 리쇼어링도 있지만 AI 때문에 지금 미국의 각 전력청들의 전력 수요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이 이제 텍사스인데 연평균 한 6%씩 앞으로 10년 동안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좋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XAI 향으로 네. 이미 협의가 투자를. 진행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업체들도 충분히 이 데이터 센터 투자, AI 혁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AI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또 노후화된 전력 수요, 이런 교체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에 우리 귀를 기울였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노후화된 교체 수요가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그 교체 수요는 북미만 국한이 된 건지 아니면 유럽 가지고 그럴 건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장 많이 마켓시어를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별로 이제 큰 데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가장 큰 시장이 북미, 미국이고요. 네. 그 다음이 중동입니다. 오, 중동 진짜요? 같은 경우에는 현대일렉트릭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현대라는 그룹이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옛날부터 거래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전력기기도 많이 납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유럽 한 10% 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시작된 사이클, 이제 노후 교체 수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시작된 사이클이 사실 유럽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기업인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의 주요 사업이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유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 상황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해주는데 유럽 쪽 고객사들의 주문이 많이 증가했다. 대금 결제 구조가 GE 버노바한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유럽 쪽까지도 사이클이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에 공장을 뭐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진출에 대한 속도나 캐파 규모는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관세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여파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미국에 진출을 한 바가 있고요. 공장을 이미 건설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2019년에 미쓰비시 북미 공장을 이제 인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사이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증설 결정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적인데 이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토탈 해가지고 총 합해가지고 4천억 정도 규모의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계속해서 해나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증설은 발표했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잠시 네. 뒤에 각 사들은 조금 다 따로 떼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력기기 쪽은 업황 언제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딱 뭔가 무당처럼 딱 몇 년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싶네요. 일단은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2025년에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전력 수요가 지금 미국이 20년 만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가 한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뭐 올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매년 10%씩만 증가를 해줘도 그죠? 7년치 재고가 아직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정도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력 3사 각자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좀 투자나 방향성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대장인 3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업계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기기가 이제 송전에 쓰이는 전력기기 그리고 배전에 쓰이는 전력기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송전에 쓰이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전력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로만 하더라도 한 건물 높이 한 4층, 5층 정도 되는 이제 높이의 변압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배전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배전 전력기기라는 건 이제 조금 소형 그리고 가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배전용 전력기기는 그 주상 변압기에 쓰이는 것들, 전봇대에다가 매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송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업사이클 때 가격이 쭉 올라가요. 마치 조선 산업이랑 비슷하죠. 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의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투자하기가 좋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중간 단계로 변전소로 가져오는 게 송전이고, 그죠? 네. 이 변전소에서 집이랑 공장, 각 이제 수요지에 배달을 해주는 게 이제 배전인데, 이 배달 기업이 LS 일렉트릭이 대표고, 송전 기업이 현대랑 효성중공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HD 현대 일렉트릭, 증설은 했는데 왜 실적은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다는 건 실적이 좋아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네. 당연히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4분기는 성수기거든요.
보통 이제 고객사들이 유틸리티 회사다 보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4분기 때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환율까지도 올라갔다 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온 게 이제 고객사의 프로젝트 지연 영향 때문에 매출액이 이연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말이죠? 고객사에서 네. 이제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려면 이 변압계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 지금 말고 4분기가 아니라 1분기에다가 우리가 인도를 할게라고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4분기 때 잡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조삼모사, 도찐개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 이슈 때문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대상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경고 대상에 있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밑에서 받쳐줄 만한 이제 매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주가가 당일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는 쭉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사이클 확장기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금방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LS 일렉트릭은 어떻습니까? 일단 AI 개발사의 전력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소식 때문에 뭐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플러스적인 재료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분석할 때 단순히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뭐 사자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저평가됐으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평가가 됐는데 회사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저평가 받고 있는지. 그게 미국의 로컬 기업 향으로 매출액이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 향 매출액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미국 시장을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XAI 향으로 이제 전력기기 이제 퀄 테스트가 끝나면은 한 2천에서 3천억 정도 규모 이제 매출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탑픽은 일진전기인데요. 진짜 아니 새로운 옵션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진전기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장 증설이 한국 회사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지금처럼 이제 변압기가 한국입니다. 일진전기는. 그래서 뭐 이것도 뒷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지가 있다 보니까 공장 증설이 빠르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공장 증설된 것들이 가동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쭉 올라가고 갈 예정입니다. 실적도 괜찮은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ETF 수급도 빨아들이면은 일진전기가 가장 주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다 좋겠다 하셔놓고 왜 국내에 있는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보신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저희 보고서와 함께 또 다음에 또 모셔서 더욱더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